제 인생 전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 왔어요. 모든 수업, 모든 학년, 모든 금별을 갑옷처럼 모았죠. 데이트도, 파티도, 딴 데 정신 팔지도 않았어요. 색깔로 구분된 플래너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 높은 가중 GPA, 그리고 6년 후를 내다보는 계획까지 세웠죠. 로스쿨 인턴십은 진정한 변화, 통제에서 시작되는 그런 변화였죠. 그러다 메디슨 베가가 나타났어요. AP 신문 뒷부분에 마치 중력처럼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그 여자는 개인적으로는 그녀를 불쾌하게 했죠. 교과서 여백의 역사적 인물들의 코수염을 낙서하기도 했고, 파텔 선생님이 헌법을 비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일루미나티라고 답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후드티를 거꾸로 입고 간식 그릇처럼 사용했죠. 어떻게 통과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어떻게든 간신히 통과했어요. 매 학기마다 웃음과 혼란, 그리고 최소 3번의 혹평을 받으며 떠다니기에 충분할 만큼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녀는 저를 가장 좋아하는 타깃으로 삼았어요. 조심해, 엘리엇 내 노트를 처음 봤을 때 그녀가 말했다. 12페이지 분량에 글머리 기호 표시와 밑줄,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다. 형광펜 하나만 있으면 루스베이더 긴즈버그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중얼거렸다. 즉흥 퀴즈 노트를 적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된 건 기다려라는 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즉흥 퀴즈라는 걸 알았어. 그녀는 씩 웃으며 의자에 기대앉았다. 내가 살짝 엿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수업에 준비된 채로 왔다고 생각해. 바로 그때 나는 그녀를 미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심으로 피가 끓어오르고 아무 이유 없이 턱이 뻐근해지는 그런 식으로. 아니, 어쩌면 그녀가 미운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게 미웠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했다. 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은 그저 갈색이 아니었다. 마치 항상 빛을 받는 것처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고 특별한 방식으로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감사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하트와 달러 기호 아이콘이 있는 버튼입니다. 슈퍼 감사를 통해 채널에 직접 기부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는 여러분을 위해 멋진 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녀가 한 말에 미소를 짓다가 그녀가 제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깨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악은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그룹 프로젝트 중 파텔 선생님이 무작위로 배정된 수업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아 우주가 우리를 보내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우주는 잔인해. 넌 항상 너무 진지해. 마치 원한을 품은 사서와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넌 정말 지쳐. 인정해. 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넌 날 그리워할 거야. 그건 내가 정말로 나타난다는 뜻이야, 투쉐.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나타났다. 나는 너무 빨리 얼굴이 빨개졌다. 배신당한 것 같았다. 그녀는 웃었다. 세상에, 그게 널 당황하게 했어. 그게 효과가 있었어. 효과가 없었어. 난 그냥 섹시해. 여기 더워. 화씨 60도야. 닥쳐. 너무 방어적이야. 넌 몰래 날 좋아할 거야? 난 몰라. 내가 잘했는지 말해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누가 내가 널 가지고 놀린다고 했어? 좋아, 맞아. 그건 메디슨이었다. 매력에 쌓인 혼돈, 컨버스를 신은 폭풍. 내가 아무리 무관심하게 굴려고 해도 그녀는 내 평정심의 틈을 노렸다. 처음에는 그냥 놀림이었지만 그 다음엔 아이비 리그의 줄임말인 아이비라는 별명이 붙었다. 복도에서 나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윙크를 하며 말했다. 그 다음엔 숙제에 대한 늦은 밤 문자가 밈으로 변하고 대화로 변하고 또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그냥 다 버리고 멍청한 짓이나 할 생각 있어? 그녀가 물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헌법에 대해 3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펭귄도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끝났다. 버린다는 게 뭐? 미래, 기대, 계획. 아니, 내가 너무 빨리 말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게 널 흥미롭게 만드는 거야? 넌 날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잖아, 안 그래? 그 후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어. 다음 날,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맞춰 내 옆에 앉아 농담도 콧수염도 그리지 않고 그저 집중해서 듣기만 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소음을 놓쳤는지 보고 싶었어 라고 했어. 난 놓쳤어. 그녀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나는 그녀가 그리웠어. 정말 화가 났어.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날 집까지 데려다 줬어. 나는 그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 그녀는 내 현관에 멈춰 서서 말했어. 같이 놀래? 같이 놀래? 라고. 에세이 3개, 실험 2개, 장학금 신청서 하나 끝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말했어. 에세이 2개만. 그럼 넌 자유로워? 딱히 그렇지는 않아. 그녀는 몸을 기울였다. 가까이 그녀의 숨결에서 계피검과 반항의 냄새가 났다. 비밀 하나 말해줄까, 아이비. 내가 날 그렇게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뭐라고? 내가 내게 키스하고 싶어 하지만 내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아서.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난 안 해. 내가 해. 넌 상상하는 거야? 그럼 키스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봐에 난 안 했어. 그날 밤은? 하지만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녀는 알았어. 세상에, 그녀는 알았어.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였어. 내가 그 학교 광대에게 빠진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자기 중력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나는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최악은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었다. 최악은 그녀가 옳았다는 거였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지 않았고 그 때문에 나 자신이 싫었다.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화학적 현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주의를 끌면서 살아가는 누군가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결과이고 혼란이 내가 천천히 배우고 있는 언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메디슨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재였다.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실제적이었고 내가 그녀를 무시하려고 할수록 그녀는 내 마음속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나는 그녀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옆 책상을 볼 수 없었고 그녀의 숨결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방식을 기억하지 않고는 계피검을 볼 수 없었다. 나는 현관에서 그 순간을 되새기며 밤새도록 지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우리 사이에 열기처럼 매달린 도전이 그러면 나에게 키스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라.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 그것은 거의 더 악화시켰다. 그녀는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여전히 메디슨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농담은 오래가지 않았고 놀림은 더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몇 인치 더 떨어져 앉기 시작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거리감을 느낄 만큼만. 그리고 난 그게 싫었다. 그 친밀함, 긴장감, 마치 내가 숨 한 번 쉬면 풀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녀의 그 방식이 그리웠다. 그녀가 그리웠다. 그리고 그게 나를 두렵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금요일, 나는 도서관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보후와 색깔별 플래시 카드로 생각을 잠재우려 애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당연히 아니었다. 내 마음은 온갖 생각에 고리가 되어 있었고 이미 너무 늦었고 그냥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 맞은편 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커피를 쏟을 뻔했다. 진정해. 그녀가 말했다. 난 널 유혹하려고 온 게 아니야?
마치 협박처럼 말하는군. 약속으로 하는 게 낫겠어, 메디슨. 널 짜증나게 하고 싶었어.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왜 멈추는 거야?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내가 날 너무 멀리 보는 것 같아서. 넌 그러지 않았어. 아니, 침을 삼켰어. 내 말이 맞았어.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나를 바라보았어. 무슨 일?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널 보는 시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건? 아직도 원하는 거야, 어쩌면. 그럼 넌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해될 거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있을 거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건 나쁜 생각이야. 그럼 어쨌든 하자.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손가락 끝이 손가락 마디를 스치는 것 같았다. 마치 속삭이는 듯한 연결이었지만 내 피부는 타들어갔다. 나랑 같이 가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짐을 챙겨 그녀를 따라갔다. 밖으로. 캠퍼스는 늦은 오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모든 게 실제보다 더 따뜻해 보였다. 우리는 결국 옛 체육관 뒤편의 관람석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듯 밖을 내다보았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그녀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는 그냥 이성애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열정적이야. 마치 항상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너는 아니야. 아니, 그녀는 껌을 씹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그냥 익사하지 않는 척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밑의 그림자, 그녀가 가만히 있을 때조차 그녀의 손이 꼼지락거리는 모습. 왜 나야? 나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든 가질 수 있었어. 하지만 그래? 그들은 당신처럼 나를 보지 않아. 내가 당신을 판단하는 것처럼, 당신이 연기 너머를 보는 것처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당신이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나의 일부를 원하는 것처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겁에 질려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그녀는 마치 그녀도 숨을 참았던 것처럼 내 입에 숨을 내쉬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절박했다. 우리의 코가 부딪혔다. 내가 그녀의 뺨을 만졌을 때 내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물러나지도 않았다. 마치 진심인 듯 감히 큰 소리로 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인 것처럼 내게 키스를 돌려주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건 영리하지 않았어. 나는 속삭였다. 아니, 그녀가 말했다. 다시 해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왜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잊어버릴 때까지 꼬리표가 흐릿해지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오직 그녀의 손, 그녀의 입, 그리고 내 심장 박동 소리만 느껴질 때까지. 마침내 우리가 멈췄을 때 그녀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내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이게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거 알지? 그래, 좋아. 그녀는 씩 웃었다. 규칙 좀 깨자. 그 다음 주는 혼돈이었다. 좋은 혼돈이었다. 은밀한 미소, 몰래 하는 스킨십, 속삭이는 농담들.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나를 교실로 데려가 더 가까이 앉히고 책상 밑에서 내 손가락을 스치게 했다. 아무도 아직은 몰랐지만 표면 아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우리 사이에는 현실적이고 실체적이고 모든 면에서 위험했다. 그래서 더 갈구하게 됐지? 어느 날 밤 스터디 모임이 끝나고 텅 빈 복도에서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사물함에 숨막히게 키스했을 때 그녀가 놀렸다. 내가 괴물을 만들었어. 내가 말했다. 내가 먼저 날 망쳤고
넌 그걸 좋아하잖아. 그래. 다시 키스했다. 정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멈추지도 않았다. 그 주에 우리는 도서관 뒤에서 2번 키스했다. 한 번은 체육관 뒤에서, 그리고 자습 시간에 강당 뒷줄에서 한 번 우리 둘 다 우연히 만나는 걸 깜빡했다. 그녀는 계피껌과 위험 같은 맛이 났다. 매번, 그리고 매번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에 나는 그녀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내 입가에 대고 웃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한 번만 더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가 나를 만지는 방식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마치 내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밀스러운 것, 어쩌면 내가 그랬을지도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이었을지도.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였다.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공식적으로도 공개적으로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손이 항상 내 허리를 만지작거리던 방식도, 마치 반사적으로 아침 인사를 건네던 방식도, 내가 중간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너 시험 망칠 거야, 그럼 팬케이크 사주고 내 얼굴에 묻은 시럽 싹 닦아줄 거야 라고 속삭였을 때 그녀가 내 이마에 입을 맞추던 방식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걸 다 해줬다. 역사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녀는 강의실 밖에서 씩 웃으며 우쭐대며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녀가 나를 24시간 식당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구석 부스에 앉아 마치 바보처럼 테이블 밑에서 발장난을 했다. 넌 위험해. 딥술에 시럽을 바르고 손에 커피를 든 채 그녀에게 말했다. 넌 집착했어. 그녀가 감자튀김을 훔치며 말했다. 아마도 알겠지.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덧붙였다. 이런 버전의 내가 좋은 것 같아. 어떤 버전? 스스로 원하는 걸 허락하는 버전.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필요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다. 좋아. 내가 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비밀리에 그림자 속에서 잠긴 문 뒤에 그녀를 원했기에 보호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숨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숨기는 게 싫었다. 원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여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그녀의 전부를 햇빛 아래 모든 사람 앞에서 원했다. 하지만 메디슨은 나와 달랐다. 그녀는 농담과 윙크,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편안함 뒤에 살았다. 그리고 이 우리는 진지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퇴근 후 미술실에서 그녀에게 배정되지도 않은 프로젝트를 위해 그곳에 있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았다. 그녀는 내 무릎 사이에 서서 팔로 나를 감쌌다. 허리에, 이마에 닿았다. 사람들에게 말할 생각 해본 적 있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우리는 어쩌고?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뒤로 물러섰다. 왜? 내가 가장하는데 지쳤기 때문이야. 넌 그냥 내 플래너에 대해 농담하는 여자일 뿐이야. 내 플래너 마음에 들어, 메디슨?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면 어떡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 그녀는 망설였다. 넌 무섭지 않아. 난 겁먹지만 남에게 들키는 것보다 널 잃는 게 더 무서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거칠고 빠르게 내게 키스했다. 마치 입안에서 대화를 잊으려는 듯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다. 비밀은 안에서부터 썩어가기 때문이다. 틈은 작게 시작되었다. 누군가 우리가 강당에서 함께 나가며 너무 크게 웃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사물함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다. 소문은 잡초처럼 피어올랐다. 확인도, 부인도 없이 그저 귓가에 떠도는 속삭임과 눈빛뿐이었다. 어느 날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그녀에게 반했어. 메디슨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본 적 있나요? 마치 소네트 같은 걸 쓰려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메디슨 문만 바라보며 과호흡을 참으려 애썼다. 그날 밤 나는 메디슨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항상 추측하지. 우리는 영원히 투명인간으로 남을 수 없어. 눈에 띄고 싶어. 난 내 것이 되고 싶어. 그럼 말해. 방금 했어.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넌 나보다 용감해. 그럼 따라잡을 때까지 내 손을 잡아줄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가 따라잡지 못하면 어떡해? 그럼 속도를 늦춰야지.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일주일 후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요일이었고 흐렸고 특별한 건 없었다. 우리는 식당에 앉아 있었다. 소음과 쟁반, 형광등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아무런 경고도 숨김도 없이 그저 살을 맞대고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였다. 느리게 눈을 돌렸다. 누군가 분명히 숨을 들이켰다.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정말이야. 나는 속삭였다. 아니, 그녀는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내 엄지손가락을 스치며 말했다. 하지만 나도 그러고 싶어. 그날 오후, 우리는 손을 잡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었다.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나를 영국 건물 뒤로 끌고 가 숨막히게 키스하며 말했다. 넌 최고의 방식으로 날 망쳐놨어. 그래, 난 아직도 무서워. 나도 그래? 하지만 너 없이 두려움 없이 지내는 것보다 내 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낫겠어. 나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키스했다. 그날 밤 나는 플래너를 업데이트했다. 새로운 날짜, 새로운 색깔 코드, 새로운 항목.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놓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쉬울 거라는 환상을 품지 않았다. 붐비는 카페테리아 한가운데서 메디슨이 내 손을 잡도록 내버려 두는 순간 공기가 바뀌고 눈이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았다. 우리의 사적인 것, 아름다우면서도 지저분한 것이 사람들이 사랑을 기대와 경계로 측정하는 세상으로 끌려 들어갈 거라는 걸 우리는 결코 존중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을 어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반발은 한꺼번에 온 게 아니었다. 시선, 침묵, 복도에서 나를 맞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지나쳐 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어떤 선생님들은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나를 덜 불렀다. 후드티를 거꾸로 입고 토마스 제퍼슨을 전범이라고 부르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내가 말할 자격이 덜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메디슨은 이를 유머로 다루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그들이 응시하게 두었다. 그녀는 그들이 질투하는 거라고 말했다. 내가 더 나은 취향이구나. 당연히 너를 말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녀의 웃음이 눈에 닿지 않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수업에 늦기 시작하고 숙제 마감일을 놓치는 방식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이는 무리를 지나칠 때 그녀가 바닥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나는 그들 모두와 싸우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고 테이블 위에 서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메디슨은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는 상처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녀가 허락한 것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녀가 미술실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스케치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빈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이봐,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메디슨,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지쳐 있었다. 농담의 핵심이 된 기분이 들어본 적 있어?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내가 그들이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빼면 나는 그들이 비웃는 사람이야. 그들은 너를 모른다. 그들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널 망치면 어떡해?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방을 가로 질러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라지고 싶어. 아니, 그럼 내가 남들에게 보일 자격이 없다는 듯이 굴지 마.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조수가 그녀를 덮치기 전에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내게 기대었다. 나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그날 밤 나는 제나에게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두려움에 대해, 소음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정말 그녀를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응. 그럼 당신은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미 강하구나. 다음 날 나는 미술 전시회에서 메디슨의 그림 중 하나를 인쇄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그림은 그녀가 기억에 의존해 스케치했기 때문에 나를 기반으로 했다. 가로등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소녀. 그녀에게 닿지 않는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다. 나는 그것을 내 사물함 안에 붙였다. 설명은 없고 그녀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건 수치심이 아니라 자부심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지난 생리 후에 나를 발견했다.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걸었잖아. 당신이 해냈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당신에 대한 거야. 좋아. 당신은 두렵지 않아. 나는 항상 두렵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계단에서 나에게 키스했다. 빠르고 강렬하고 감사했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주변의 침묵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차갑지도 더 잔인하지도 않고 그냥 더 조용했다. 아마 세상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 나쁜 날이 있었나? 물론 그랬다.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한 선생님은 우리가 그룹 토론 중에 너무 가까이 앉은 후에 우리를 방해꾼이라고 불렀다. 누군가 내 사물함에 있는 그림을 훼손했다. 메디슨이 그것을 먼저 발견했다. 내가 그들이 쓴 것을 보기 전에 찢어버렸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 밤 그녀가 내 문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 폭풍을 보았다. 이리 와. 내가 말했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상처 입은 것처럼 나에게 몸을 웅크리고 내가 분노를 키스로 날려버리게 했다. 이 모두는 아니지만 충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텼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얕지 않았고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 후드티를 훔친 것은 느린 아침이었다. 늦은 밤, 손끝으로 그녀의 척추를 따라가며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말들을 쏟아내던 그 시절. 내가 사법개혁과 말라도르, 멜레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내가 말을 더듬을 때마다 그녀가 내 뒤에 서 있던 그 모습이었다. 내가 그녀를 과외 수업에 끌고 갔을 때 그녀는 싫다는 척하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진심이었고 나는 사랑에 빠졌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스치는 모든 순간 내 사물함에 남겨둔 이 멍청아, 내 얼굴이 마음에 들어 같은 어이없는 말투의 쪽지, 우리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눈빛에서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내 침실 건너편 헝클어진 머리와 붉은 입술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시도해보고 싶게 만든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나는 좋아. 난 아무데도 안 갈 테니까 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가 계속 널 아이비라고 불러도 특히 내가 그렇게 부르더라도 내가 망쳐도 그럼 우리가 해결해. 그녀는 말을 멈췄다. 나는 기다렸다. 내가 날 사랑하더라도. 나는 말을 끝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럼 이미 사랑해.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가더니 나를 껴안고 속삭였다. 나도 널 사랑해, 아이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어.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댓글들을 지우지도, 복도에서 내 손을 잡기 전에 메디슨이 어깨 너머로 확인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지. 하지만 세상이 숨쉬기 힘들게 만들 때
우리가 붙잡을 무언가를 주었어. 우리에게 중심,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 안전한 무언가를 주었지. 마치 괄호 속에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밤, 메디슨이 내 티셔츠를 입고 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말했어. 마치 너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럼 괄호를 좀 더 늘려보자. 내가 말했지. 그 페이지 전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넌 정말 괴짜야? 넌 그걸 좋아해. 정말이야. 좋은 날들도 있었어. 수업을 빼먹고 과학관 천문관에서 오후 내내 인공 별들을 올려다보며 우리만 별들을 읽는 법을 아는 척했던 날처럼. 아니면 제나가 점심시간에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너희 둘이 키스 안 하면 곧 내 앞에 있는 이 순간 간접적인 긴장감에 타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메디슨을 1시간 동안 미소 짓게 한 느리고 완벽한 키스를 했고 그 키스는 나를 하루 종일 어지럽게 했다. 그리고 안 좋은 날도 있었다. 누군가 메디슨의 사물함에 그녀를 망치지 마라고 쓴 쪽지를 슬쩍 넣어둔 날처럼. 그녀는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스케치북에서 접힌 쪽지를 발견했는데 눈물이나 쏟아진 탄산음료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따지자 그녀는 어깨만 으쓱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 그녀가 말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메디슨, 내가 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널 복잡하게 만들어. 내가 날 용감하게 만들어. 예전에는 완벽한 평판을 가졌던 내가 이제 내게 있어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눈빛 뒤에 숨겨진 폭풍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퀴어가 되는 것도 남에게 보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메디슨은 만질 수 없는 존재, 학교 광대, 관심 없는 여자,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모두의 하루였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했고 그 어떤 비방이나 소문보다도 더 그녀를 겁먹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말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학교에서 연례재능 발표회를 열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공연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메디슨의 이름이 참가 신청서에 적힌 걸 봤어요. 스포큰 워드 공연이었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누군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한 메디슨은 진지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가 신청을 했어요. 행사 당일, 강당은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대 뒤에 앉아 가슴이 너무 큰 듯 했어요. 메디슨은 공연 직전에 저를 찾아냈어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제가 참가 신청한 거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공연하는 줄은 몰랐어요. 할 말이 있어요. 델릴라. 말리지 마. 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녀는 마치 목소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유일한 방법인 듯 빠르고 맹렬하게 내게 키스했다. 그러고 나서 무대에 오르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드티를 망가뜨리고 내 뇌를 바꿔놓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게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믿게 만든 그 여자를 위한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의도치 않게 사랑에 빠진 것에 대해, 논리와 라벤더 향이 나는 사람에게 키스하는 것에 대해,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마지막에는 방 안이 고요하고 숨막힐 듯 했다. 그녀는 박수갈채를 기다리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와 마치 내가 여전히 진심인지 확인해야 하는 듯 나를 품에 안았다. 내 차례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사랑에 죽은 깨와 비아냥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말을 시작했다. 아니면 후드티를 거꾸로 입고 영수증에 별자리를 그리는 것. 그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를 원하면서도 그녀의 웃음소리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 말들은 쉽게 나왔다. 아마도 항상 그녀의 말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말을 참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방은 내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만 조용했다. 그때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다. 천천히,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일어서며. 메디슨의 눈에 가득 차올랐다. 내 눈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주차장에 혼자 있던 그녀가 내 얼굴을 잡고 말했다. 내가 그럴 필요 없었어. 내가 하고 싶었어. 넌 쉬운 일인 것처럼 계속 나를 사랑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말했다. 맞아. 넌 날 파괴할 거야? 그럼 우리는 함께 불타오르겠지? 정말 뜨겁잖아. 넌 불가능해. 넌 내 거야. 나는 마치 봉인하듯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얽힌 채 잠이 들었고 목소리의 메아리는 여전히 가슴에 울려 퍼졌다. 군중이나 계단, 월요일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메디슨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고 싶지 않은 척하는 것, 탤런트 쇼 다음 월요일은 달랐다. 더 시끄럽지도, 더 거칠지도 않았다. 그저 더 명확했다. 모든 것이 이제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내 생각, 우리가 주고받은 눈빛, 메디슨이 마치 누군가 자신을 멈춰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듯 내 옆을 걷는 모습.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날 아침, 우리는 마치 언제나처럼 정원을 건넜다. 같은 커피를 손에 들고, 같은 어색한 배낭을 메고, 그네를 타고, 같은 농담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였다. 어떤 이들은 웃었고, 어떤 이들은 웃지 않았다. 한 소녀는 화학 수업에서 거의 본 적 없는 복도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어요. 다른 친구가 손등으로 뭔가를 속삭이자 메디슨의 턱이 뻐근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반응도 없이 제 새끼손가락을 잡아 자기 손에 꽂았어요. 조용한 반항, 말없이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죠. 난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그게 달라진 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방 건너편에서 저를 찾아와 농담처럼 굴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움찔하지 않을 수 있었죠. 우리는 정말 공개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무게감이 생겼죠. 현미경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어.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낡은 관람석 아래에 누워 체육 수업을 항상 동시에 무관심하게 피해 다니던 중 그녀가 물었어요. 마치 이제 모두가 우리가 무너지거나 완벽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그래, 나는 인정했어요. 마치 우리가 관계를 사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것처럼요. 맞아,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럼 연기는 그만하고 그냥 존재하자고. 말처럼 쉽지는 않죠? 아니,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면? 너와 내 규칙, 너와 내 혼돈. 그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재앙이야. 우리만이 효과가 있어?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걸 본 순간들이 있었다. 마치 눈 깜빡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뭘 묻겠어? 넌 정말 무섭잖아. 그녀는 섹시하다는 뜻이야, 라고 말했다. 아니, 감정적으로 무섭게, 마치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신경 쓰는 것처럼. 넌 항상 닥쳐, 날 나중에 하게 해줬지? 그리고 그녀는 키스나 눈빛, 아니면 1000가지 농담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침묵으로 그렇게 했어. 하지만 모든 게 부드러웠던 건 아니었어. 메디슨은 물러나는 날들이 있었어. 벽이 다시 쌓일 때, 내가 너무 날카롭다는 걸 모르는 질문들에 날카롭게 쏘아붙일 때, 뭐가 잘못됐어? 그녀가 점심을 거르고 내 문자를 무시했을 때 어느 오후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마, 뭘. 날 밀어내? 어쩌면 난 널 무엇으로부터, 나로부터 보호하려는 걸까? 그녀는 거기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후드티를 입고, 소매는 손에 걸쳐진 채, 넌 마치 이게 내 본업인 것처럼 계속 날 믿어.
난 그에 부응하는 방법을 몰라. 난 내가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널 원할 뿐이야. 하지만 내가 널 망가뜨린다면?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어. 그럼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다.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넌 계속 머무르는 걸 선택하잖아. 그건 실패가 아니야. 용기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그녀는 다시 눈을 깜빡였다. 난 내 약점이 되고 싶지 않아. 넌 아니야. 넌 내가 더 강해지는 이유야. 세상에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널 필요로 하지 않는 척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 척하지 마. 그녀는 내게 키스했다. 예전처럼 놀리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길고 조용하게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아픈 모든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스케치북 안쪽에 잉크로 내 이름을 썼다. 델릴라네가 머무는 이유 몇 주 후에야 알았다. 그녀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비밀처럼 그냥 남겨두었다. 그녀는 내가 결국 찾을 거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계속 성장했다. 힘들 때에도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싶어하는 듯이 우리를 압박할 때에도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꽉 붙잡았다. 우리는 평범한 일들을 했다.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 식료품 쇼핑, 공부 시간, 선택한 이름으로 주 신분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DMV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메디슨이 항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을 겹겹이 풀어내듯 말해주었고 나는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무서워해. 어느 날 밤 그녀가 내게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도 여전히 머물고 싶어하기 때문이야.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무서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 같은 거야. 그녀는 웃으며 내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그럼 우리 둘 다 운명이 정해지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강하고 침묵보다 용감한 무언가를요. 그녀가 우리 둘의 목탄 스케치를 보여준 날 손을 맞잡고 이마를 맞대고 배경은 흐릿하게 마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무릎에 안아 올려 제가 알고 있던 가장 안전한 품에 안겨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에세이를 인쇄했습니다. 에세이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반의 광대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저를 가장 크게 웃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숨쉬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녀는 에세이를 읽고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불타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해 쓰고 있잖아. 넌 내가 가진 최고의 이야기야. 그들이 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그럼 그들은 내게 맞는 곳이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제게 키스했고 저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였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의 문제는 아무도 당신을 마지막에 준비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심지어 계획자도 아닙니다. 저는 복음처럼 예배했습니다. 어느 순간 졸업까지 남은 날들을 자유인 것처럼 세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곧 사라질 곳에서 삶을 쌓아 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생각해야 할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메디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하루의 리듬이었고 다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의 사물함은 구겨진 메모, 껌 포장지, 반쯤 끝난 낙서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신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배낭에는 항상 제 펜 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배낭에는 항상 그녀의 후드 티셔츠 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찢어지지 않고는 풀릴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의 삶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합격, 거절, 체중 목록, 뭐라 하는 일들이 왔습니다. 저는 조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전액 장학금. 제가 헌법을 외울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일해온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메디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메일을 읽었다. 알았지? 라고 속삭인 건 바로 그녀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드럽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다. 말해, 그녀가 말했다. 크게 말해.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 똑똑하고 무시무시한 괴짭 하지만 나는 느꼈다. 우리 마음 사이의 멈춤, 내가 떠난다고 말하지 않은 부분? 그녀는 다른 주에 지원한 적도 없고 거의 어디에도 지원한 적이 없었다. 졸업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녀가 반쯤 농담조로 한 번 말했다. 대학은 매 학기마다 벌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우주 같았다. 넌 누구보다 똑똑해. 난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 델릴라. 넌 나일 필요 없어. 그냥 너답게 있으면 돼.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그걸로 충분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갑자기 땅이 움직였다. 우리가 서로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갑자기 우리 둘 다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지붕 위에 늘어진 그녀의 다리에 앉아 우리 위로 솟은 별들이 마치 듣는 척하는 듯 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날 미워할래? 그녀가 물었다. 아니, 내가 널 따라오지 않으면 날 미워할래? 아니, 내가 널 따라오면 날 미워할래. 메디슨, 나는 그녀의 아픈 가슴을 바라보았다. 내가 널 미워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없어. 설령 우리가 서로의 다음 장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낼 거야. 넌 쉽게 들리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침을 삼켰다. 하지만 널 잊는 것보다 널 위해 싸우는 게 낫겠어. 그녀의 눈은 유리 같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니, 메디슨, 하지만 난 그 틈을 봤어.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걸 알아. 왜냐하면 그건 항상 사실이니까. 난 내 과거가 되고 싶지 않아. 넌 내 미래야. 하지만 사실 우리 둘 다 그걸 어떻게 약속해야 할지 몰랐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졸업까지, 공항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까지 6개월. 시간이 있는 척하려고 애썼다. 도서관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기말고사를 함께 공부했고 내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녀는 내 노트 여백에 스케치를 그리며 내 머리가 뜨거워서 지금 당장 나한테 키스하고 싶을 거야 같은 메모를 남겼다. 나는 그랬다. 우리는 뉴욕의 서점 목록을 만들었다. 박물관과 카페도 가고 싶었다. 나는 내가 방문할 때라고 말했고 그녀는 내가 거기 도착하면 치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미술실에 혼자 있었고 옆에는 반쯤 채워진 포트폴리오가 놓여 있었다. 지원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숨이 막혔다. 어쩌면. 어디? 브루클린의 작은 예술 프로그램. 진짜 너무 놀라지 마. 내가 못 받을지도 모르는 걸 약속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거야? 넌 정말 대단해. 당연히 합격할 거야. 진심이 아니면 그런 말은 하지 마. 난 항상 진심이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다가 우리는 끔찍한 난방과 너무 많은 식물이 있는 형편없는 아파트를 얻었다. 당신은 그림을 그리고 나는 글을 쓴다. 우리는 영화를 보는 중간에 소파에서 잠이 든다. 우리는 함께 인생을 만든다. 항상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무서워 나도.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 함께 그것을 원하자. 나는 그녀에게 세게 키스했다. 물론 맹세처럼 느껴지는 그런 키스. 내가 물러나자 그녀는 속삭였다. 그럼 지원하고 기다릴게. 내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항상 완벽한 말을 하지. 내가 진심일 때만. 처음으로 우리는 미래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주말을 보내 비전 보드와 예산을 만들었다. 우리는 평면도를 보았다.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들이라.
이름의 공동 목록을 만들었다. 그것에는 진짜 커피, 부드러운 담요, 루스라는 이름의 고양이,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선반이 가득 찬 밴드책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쉽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었다. 우리는 날카로운 모서리, 깨진 규칙, 긴 하루 끝에 스치는 부드러운 미소 속에 쓰인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용기가 생겼다. 편지는 4월 말에 도착했다. 작은 봉투였다. 화려한 브랜딩은 없고 그저 평범한 흰색 직사각형에 그녀의 이름이 검정 잉크로 손으로 쓰여 있었다. 메디슨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처음에는 터질 것처럼 봉투를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침대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평소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긴장한 그녀의 발걸음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조용했다. 농담도 희죽거림도 없이 그저 서성거렸다. 열 거야.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녀는 봉투를 응시했다. 아니면 어떻게 그때 우리는 깨달았다. 마치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구나.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너는 편지가 아니니까? 너는 예나 아니오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너야? 뭐라고 쓰여있든 상관없어. 세상에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너는 짜증날 정도로 시적이야. 내 수많은 재능 중 하나야. 그녀가 숨을 내쉬며 입을 쩍 벌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눈은 훑어보고 입술은 벌려졌다. 침묵. 그러고 나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내가 가진 걸 너에게 거의 내어줄 뻔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한 번 웃었다. 세상에 내가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너무 세게 껴안았고 우리 둘 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웃으며 나를 빙빙 돌리고 안았다. 마치 자신의 손이 믿기지 않는 듯 나랑 같이 가자. 나는 깜짝 놀라 속삭였다. 뉴욕으로. 사실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메디슨 대가, 아티스트, 뉴요커. 내게 커피를 끓여주고 담요를 다 훔쳐가고 내가 양치질하는 동안 키스해주는 여자. 정말 역겹네. 내가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우리는 그 다음 1시간 동안 중요한 모든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 제나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전화기를 떼야 했다. 제나 엄마는 울었다. 메디슨은 감정이 없는 척하며 내 셔츠로 3번이나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우리는 그녀의 침실 바닥에 누워 팔다리가 엉킨 채 천장을 응시했다. 현실이 아니야, 이 그녀가 말했다. 현실이야, 내가 이걸 망칠 거라고 확신했는데. 넌 안 그랬어. 넌 아직도 날 원해. 넌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야.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걸 하는 거구나. 맞아, 맞아. 우리는 실시간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진짜 공유 스프레드시트, 아파트 찾기, 예산 책정 같은 거 나는 모든 걸 폴더로 만들었지. 메디슨은 우리가 타고 있는 만화 버전을 그렸어. 지하철을 타고 냉장고 이사 달력에 붙여놨어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졸업식이 왔어요. 빠르고 시끄럽고 감정적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제 이름이 첫 번째 검증위원으로 불렸어요. 메디슨은 군중 뒤에서 뛰어내려 빨간 하트, 반짝이 접착제를 바른 내 괴짜라고 쓰인 포스터를 들고 있었어요. 눈을 굴리고 거의 울 뻔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지막에서 2번째였다. 그녀는 운동화와 가짜 콧수염을 기른 채 무대를 활보했다. 교장과 악수하기 직전에 옷을 벗었다. 아무도 그녀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해냈기에 귀청이 터질 듯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녀는 관중석 아래에서 나를 발견했다.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몰래 키스하러 가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마치 규칙을 어기듯 그녀에게 키스했다. 당신이 무서워요? 그녀가 물었다. 응, 나도. 하지만 준비됐어. 내가 처음 AP 정부에서 입 다물라고 했을 때부터 준비됐었어. 넌 참을 수 없었지? 그리고 넌 좋아했지? 난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싫어했는데 지금은 중독돼서 그녀는 내게 길고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이 일 이후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어. 그녀가 말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너와 함께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거야. 여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짐을 싸서 같은 수건이 필요한지 말지 다투었습니다. 그녀는 좋다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파란색 계열의 수건 2벌로 타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밀의 고양이의 이름을 클레멘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루스 2.0을 제안했을 때 저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녀는 골판지 이삿짐 상자에 하트와 낙서를 그리고 그 위에 프레젤, 취약, 컨테인즈 호프스 앤드 드림즈, 희망과 꿈이 담겨 있는 라고 썼습니다. 부모님은 8월에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라디에이터는 고장났지만 골목길이 보이는 브루클린의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속옷만 입은 채 짐을 풀고 형편없는 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키친타월로 피자를 먹고 여전히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매트리스 위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팔다리에 얽매인 채 금이 간 블라인드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저는 내 남은 인생은 이런 모습이구나. 완벽하지는 않고 항상 쉽지는 않지만 충만하고 진짜인 우리만의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10분 후 깨어나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해냈어. 우리는 미쳤어. 사랑에 빠졌어. 그래도 미쳤어. 넌 정말 좋아. 나도 정말 좋아. 그날 그녀는 미술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고 나는 다음 주에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만났다. 그 사이에 도서관 계단에서 밥을 먹고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왠지 모르게 이미 집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도시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내 스케치를 집으로 가져왔다. 머리카락이 내 얼굴 위로 흘러내리고 내 손에 머그잔을 들고 있었다. 뒷면에는 그녀가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썼다. 나는 그것을 침대 위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바라보았을 때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반 친구들의 광대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다. 나는 내 규칙을 비웃을 만큼 용감하게 만들어준 사랑이 항상 계획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다. 때로는 그녀처럼 보이기도 한다. 함께 사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고등학교 복도나 관람석 뒤, 자정이 넘은 후 속삭이는 전화 통화에서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들의 아침 숨결, 신발에 걸려 넘어질 때, 설거지가 쌓이고 냉장고에서 물이 새고 둘 다 너무 지쳐서 괜찮은 척할 수 없을 때, 그게 현실이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배우고 있었다. 메디슨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튜디오 수업은 길었다. 비평 시간은 잔혹했고 그녀는 항상 녹초가 되어 페인트 냄새와 탈진한 상태로 돌아왔다. 내가 그녀를 침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녀는 사라지기 전에 스케치를 그려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내 옆에 있기를 바랐다. 나는 조용해졌다. 그녀는 눈치챘다. 우리는 싸웠다. 폭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습도처럼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뿐이었다. 나는 과제에 파묻히기 시작했다. 콜리아는 내가 사랑에 빠졌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성적, 성과, 완벽함에만 신경 썼다. 어쩌면 그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정이 넘어서 숯불에 뒤덮인 채
집에 돌아와 마치 중력이 이긴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난 충분하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반 아이들은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 난 그냥 책상에 그림을 그리다가 운이 좋았던 아이일 뿐이야. 넌 정말 훌륭해, 메디슨. 내 세계, 구조, 논리, 힘이 있어. 난 그저 허우적거리며 익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 우리 둘 다 여기 있기 위해 싸웠지? 넌 내 길이 더 쉬웠다고 생각하겠지? 넌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서 틈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살아남았고, 그래도 해냈어. 그건 운이 아니야? 그건 힘이라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나는 모든 것을 보았어. 두려움, 압박감, 욕구, 가끔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나는 그녀의 얼굴을 만졌어. 그럼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보자. 너 같은 느낌의 삶을. 그때 그녀는 울었어.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녀를 안고 있는 동안 쇄골에 스며든 몇 방울의 눈물뿐이었어. 그 후로 우리는 더 나아졌고, 더 솔직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졌지? 그녀는 다시 내 플래너에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행운을 빌어, 아이비. 안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다. 나는 그녀가 스케치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내가 읽을 자료가 마감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나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삶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녀가 창가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수류탄처럼 휴대폰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깼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고 눈빛은 읽을 수 없었다. 아빠가 전화했다. 나는 일어나 앉았고 아빠는 방문하고 싶어 했다. 속이 뒤집혔다. 괜찮아. 모르겠어.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내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그럴게. 그녀는 마치 내가 불가능한 제안을 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넌 망설임도 없잖아. 넌 내 사람이야, 메디슨. 힘든 부분도 포함해서. 그는 내가 누군지 몰라. 사실 전혀. 그럼 이제 그가 깨달아야 할 때일지도 몰라. 사흘 후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가 단 한 번의 오후 동안 수백 번이나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조용하고 엄격했으며 침묵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그런 남자였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바라보았을 때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보았다. 넌 달라. 그가 내가 행복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녀 덕분이에요. 그는 그 후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떠나자마자 악수를 하며 그녀를 잘 돌봐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도 나를 잘 돌봐줘 라고 말했다. 메디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 우리는 다시 바닥에 앉았다.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늘 그랬듯이 그때 그녀가 속삭였다. 뭐 때문에 고마운데? 내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한 번도 부탁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되어줘서. 나는 그녀의 무릎 위로 기어들어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키스했다. 넌 내가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처음처럼 사랑을 나눴다. 마치 더 부드러운 손길과 더 충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다시 배우는 듯했다. 그녀가 나를 안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릴 준비가 된 것 같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정말. 응예.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폭풍을 헤쳐나갔다. 우리는 저편에 항상 함께 서 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목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정말 사랑해. 가끔은 아파. 그리고 그대로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왜?
그게 진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바로 주지 않고 접어서 베개 밑에 넣었다. 그 글은 이랬다. 난 반 친구들의 광대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날 용감하게 만들어준, 내가 어떻게 웃었는지 잊어버렸을 때 웃게 해준,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고 태양처럼 키스해준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 메디슨, 넌 농담이 아니야. 내가 바로 그 빌어먹을 이야기의 전부야.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모든 걸 깨달았어.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알았지? 행복하고 조용하고 진심이었어.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걸 알았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 우리는 모든 걸 제대로 하진 않았어. 뉴욕에서의 첫 겨울. 라디에이터에서 피를 빼는 걸 깜빡하고 얼어붙은 파이프와 서로의 발이 얼어붙은 채로 깨어났지. 한밤중에 우리는 첫 추수감사절 저녁을 태워버렸어. 메디슨이 불을 붙이려다 키친타월에 불이 붙었어. 틱톡에서 본 거였지? 기말고사 기간에 울었어. 낙제해서가 아니라 완벽함에 지쳐서. 그녀는 옷을 다 입은 나를 욕조에 2시간 동안 안고 속삭였어. 내버려 둬.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는 청구서 때문에, 누가 창문을 열어놓았는지 때문에, 식물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다투었다. 그녀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틀렸다. 하지만 그 모든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선택했다. 매일, 작은 것들, 조용한 것들, 아무도 시를 쓰지 않지만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뢰받은 작품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시내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팔았다. 나는 방 뒤쪽에서 그녀의 첫 전시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사진을 찍기 위해 미소 짓고 악수하고 마치 내가 그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키스하는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다. 벽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메디슨 베가, 소속감의 윤곽. 내가 이걸 가능하게 했어. 그날 밤 그녀는 이불 속으로 내 엉덩이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아니, 내가 속삭였다. 넌 그저 누군가가 널 상기시켜 줘야 했을 뿐이야. 난 퀴어 정체성과 예상치 못한 사랑에 대한 에세이, 기사를 쓰고 디지털 저널에 칼럼을 썼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녀가 노트북으로 그중 하나를 읽고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 넌 항상 우리에 대해 써. 넌 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지? 아니, 난 내가 스스로를 잊히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지? 난 그냥 종이에 적어냈을 뿐이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 충만하고 어지럽고 진솔했지? 우리는 벽돌이 드러나 보이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작은 발코니에서 잠옷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며 도시의 활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거실 벽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저는 책꽂이에 주석이 달린 페이퍼백과 머그컵을 가득 채웠는데 거기에는 혼돈의 악마에게 키스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입양해서 클레멘타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클레멘타인은 메디슨 무릎에 자는 걸 더 좋아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제 뱃속에서 잔다. 메디슨은 파트타임으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퀴어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같은 아이들이 생존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맨발로 코에 꽃을 얹고 작은 검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열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영원을 믿게 됐어요. 당신 옆에서 늙고 싶지 않다는 척하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가득 채우고 속삭였다. 그래, 우리는 큰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옥상에서 몇 명의 친구들만 초대했다. 엄마는 앞줄에서 울고 있었고 제나는 무지개색 넥타이를 메고 울지 않는 척하며 주례를 맡았다. 메디슨은 드레스 안에 흰색 스니커즈를 신었다.
내 드레스 때문에 물집이 잡혀서 나중에 피로연해서 메디슨의 스니커즈를 신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까지 춤을 췄다. 메디슨은 내게 천천히 키스하며 말했다. 내가 널 처음 웃게 해줬던 날 기억나? 어떤 날? 처음으로 아팠던 날, 그때 이후로 나는 계속 그렇게 웃고 있다. 넌 아직도 내게 반할 때 그런 표정을 짓는다. 내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결혼 서약은 전통적이지 않았다. 나는 메디슨이 내가 필요로 한다는 걸 몰랐던 그 혼돈 그 자체라고 말했다. 메디슨은 내가 그녀의 농담이 결국 성공한 이유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환호했다. 그날 밤, 그녀는 저를 우리 아파트로 안고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 집이 되었죠.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비, 아직도 날 사랑해. 저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지금 더 사랑해. 내일은 더 사랑할 거야? 으악, 그녀는 씩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닥치고 키스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닦으며 몇 년 동안 사랑을 지켜왔던 침대에서 잠이 들며 저는 간단하고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학교의 광대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숨 쉬는 법, 깨는 법, 쌓아 올리는 법, 희망을 가르쳐준 그 소녀에게 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채널에서 만나요.